가속할 때 앞에서 들려오는 그런 엔진 부밍음 있죠? 그 사운드가 이건 뭐 4기통 엔진 사운드 같지가 않아요. 그리고 플래티넘 트림이든 ST라인이든 아쉬운 건 뭐냐면 저 룸미러가 카메라 룸미러가 적용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저 3열 헤드레스트가 펼쳐져 있을 경우에는 시야에 제약을 받는다. 안녕하세요, 카젠TV 시청자 여러분, 이재림입니다. 오늘 자동차는 포드의 신형 익스플로러입니다. 지난달에 이게 론칭을 했는데 제가 그날 행사를 왜 못 갔지? 아무튼 오늘 시승 행사를 왔고, 이번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 트림이 ST라인이라는 트림이 신설됐어요. 저 3541 이 가운데 흰색 차가 플래티넘 트림이거든요. 근데 주력 모델은 ST라인입니다. 이 빨간색도 이전에 있었던 색깔인가? 전에 듣기로는 이 색깔이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 컬러래요. 그러니까 주력으로 내세우는 컬러. 이 휠 멋지네. 야, 여태까지 봤었던 포드 휠 중에 제일 멋진 것 같아. 이 컬러 역시 이번에 새로 추가된 컬러고요. 간단히 ST라인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, 기존 포드 차들의 ST라인과 마찬가지로 얘는 좀 스포티한 룩을 강조한 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블랙 하이그로시, 저 번호판 아래도 그런 블랙 하이그로시 장식들이 들어갔고, 여기 있는 이 플래티넘 트림 같은 경우는 앞에가 그래도 크롬 장식들이 들어갔죠. 이 스키드 플레이트도 그렇고. 이전 익스플로러도 디자인적으로 저는 잘생긴 7인승 SUV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페이스리프트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그릴이 더 넓어졌습니다. 저는 약간 그 헥사고널 같은 그 오각형, 그 마르모 같은 모습이었었죠. 근데 아주 밑으로도 넓어졌어요. 그리고 헤드램프도 달라졌고, 이 안개등도 이 밑으로 이렇게 쭉 그어졌었고, 어떤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들어가진 않았네요. 뒷모습에서도 이 테일램프가 이어졌어요. 그리고 전에는 3.0 V6가 있었잖아요. 그리고 머플러가 쿼드 머플러여가지고 아주 보기에 아주 육중한 그런 박력 있는 모습이었는데, 머플러가 다 삭제됐어요. 그게 이번에는 이제 엔진이 2.3 에코부스트 엔진 있죠, 그 터보 가솔린 엔진, 그걸로 하나만 나오거든요.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, 그것 때문에 이런 머플러적인 부분도 없어졌다. 밑으로 듀얼이지만 밑으로 빠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요거 이게 기본이네. 이제 뒤에 트레일러 같은 것 끌 수 있게 저런 어댑터 부분이나 저런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.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. 아하, 그냥 빨간색이네요.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, 플래티넘 트림은 지금 한 대밖에 없으니까 얼른 봐야겠네. 플래티넘 트림과 ST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. 얘는 벤치 시트예요. 그래서 7인승, 여기 가운데 2열 시트가 벤치 시트라는 거. 문 활짝 열리는 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의 90도에 가깝게 열려서, 벤트는 2열 가운데 벤트는 없지만, 센터 벤트는 없고, B필러에도 벤트는 없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천장이 있다는 거. 그리고 이 벤트는 3열에도 벤트가 있고, 보통은 페이스리프트라는 운전대를 바꾸는데 이 플래티넘 트림은 운전대가 그대로네. 달라진 게 없어. 그리고 플래티넘 트림이든 ST라인이든 아쉬운 건 뭐냐면, 저 룸미러가 카메라 룸미러가 적용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저 3열 헤드레스트가 펼쳐져 있을 경우에는 시야에 제약을 받는다. 얘가 지금 최대한 눕힌 거, 플래티넘 트림도 지금 최대한 눕히고 민 거예요. 슬라이딩 한 거예요. 등받이 저 요추받침 때문인가? 이 플래티넘 트림이 좀 더 눕는 것 같아. 신기하다. 그리고 도어가 원터치가 아니네요. ST라인을 이제 볼 건데, 플래티넘과 다르게 외관적인 룩에서 다르고, 이 익스플로러도 어쨌거나 아웃도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패밀리 SUV이기 때문에, 저렇게 트랙 자전거랑 툴레, 이게 캐즘백인가? 가져왔다는 거. 자전거가 더 타보고 싶네. 아무튼 이 ST라인 트림은 그래서 약간 군데군데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들이 많이 들어갔다. 저 밑에 범퍼 하단도 마찬가지고. 트렁크는 지금 2열은 3열은 접은 건데, 공간적인 거는 뭐 달라진 건 없어요. 그리고 이건 장점이죠. 전동식으로 모두 펼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접을 수도 있다. 같은 버튼이네. 얘는 또 원터치야.
익스플로러는 이거는 뭐 개선하면야 좋은 부분이긴 하겠는데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플라스틱 일색이긴 합니다. 보면은 플라스틱이 많아요. 뿐만 아니라 이런 골이 아주 귀여운데 이거 뭘 걸려고 이렇게 조그만할까? 이런 것들, 그리고 뭐 완곡하게 말하면은 대중적인 차니까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 차들이 워낙에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가지고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운 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. 간혹 가다가. 그리고 요것도 아까 만져보니까 이걸 자꾸 부러뜨릴 일은 없겠지만 이 선쉐이드 골이거든요. 근데 약간 흔들림이 있어. 약간 우리 애들 이빨 빠질 때 야 이거 자꾸 흔들고 있어 그럼 빠질 거야 하는 그 느낌?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. ST라인은 여기 이 스웨이드라기보단 그냥 직물이네. 스웨이드처럼 보였는데 그런 차이가 있고요. 이런 빨간 스티치가 군데군데 많이 쓰였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익스플로러 ST라인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. 가속할 때 앞에서 들려오는 그런 엔진 부밍음 있죠? 그 사운드가 이건 뭐 4기통 엔진 사운드 같지가 않아요. 2리터 언저리의 터보 가솔린 엔진 사운드 중에서도 가장 듣기 좋은 사운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좋고,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야 이거 가상 사운드 들어있나 해서 뭐 지금 메뉴를 찾아봤는데 그건 보이진 않고요. 그리고 조작하는 입장에서 제가 아까 이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살필 적에 여기를 아주 꼼꼼하게 보여드리진 않았잖아요. 근데 커다란 디스플레이들을 집어넣는 게 요즘 트렌드긴 하지만 반면에 뭐 심미적으로 유리한 거는 가질 수 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운전하면서 조작하는 거에 있어서는 불편한 게 참 많거든요. 무엇보다 이 안에서 메뉴가 이제 깊이가 있다 보니까 깊이를 찾아가서 막 몇 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그런 것 때문에. 하지만 그래도 이 익스플로러는 메뉴를 좀 빼놓은 것도 있고, 그리고 여기서 조작할 때 그렇게 메뉴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아까 살필 적에 인테리어 살필 적에 운전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얘는 여전히 정압식입니다.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아니에요. 그래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쓸 때 나는 운전대 잡고 있는데 차는 자꾸 운전대 똑바로 잡으라고 경고 띄우잖아요. 얘는 여전히 그렇다는 거. 여기 운전자 졸음 센서는 들어갔으나 정전식이 아니라 기존 정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뭐 이런 잠깐은 아니어도 이렇게 한눈 팔고 그러면은 뭐 운전에 집중하라 이것도 띄우고, 계기판이 거의 트랜스포머 수준으로 변하네. 지금 이거를 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바뀌는 게 진짜 너무 현란하고, 그리고 무엇보다 빠릅니다. 이거 버퍼링 생기는 거 있으면, 근데 요거는 좀 버퍼링이 생겨요. 제가 지금 터널 빠져나왔는데 이거 밝아지는 게 아직도 안 밝아졌어. 이게 밝아지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. 하지만 그거 말고는 디스플레이는 뭐 나무랄 데 없을 만큼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동 성능은 기존의 익스플로러 때도 살짝, 근데 뭐 이런 대형 SUV에서는 살짝 유격 입고 나서 이제 부드럽게 밟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게 뭐 보편적인데, 얘도 그 큰 궤에선 벗어나진 않습니다. 그것보다는 확실히 2.3L 에코부스트 엔진이, 야 저렇게 차가 큰데 V6 3.0은 돼야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. 저도 물론 그쪽이긴 합니다. 근데 지금 요것만 탔을 때는 그렇게 엔진 성능, 야 힘이 부족해, 안 나간다, 무겁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 크게 없습니다. 거의 없어요. 이게 그러니까 3.0 V6와 2.3 터보 엔진을 번갈아 가면서 타면은, 그럼에도 물론 그 기름진 V6만의 그런 고배기량 엔진의 느낌이 더 어떤 내 취향이다, 야 난 이게 더 끌리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. 생각할 수 있지만 2.3L 에코부스트 엔진과 10단 변속기 조합은 대형 SUV를 모는데 문제가 없다. 거기다 지금 연비도 지금 제가 보는데 하나도 지금 안 막혔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3.2나 나오네. 물론 이건 도심 가면은 막 아까도 보니까 7, 어쨌거나 운전자 혼자 타는 것보다는 가족 구성원 또는 뭐 지인들을 태운다거나 그럴 경우가 빈번할 거잖아요. 근데 이 차는 누구랑 타더라도 옆 사람한테 미안하다, 뭐 속도 방지턱 넘을 때나 이런 램프 돌아갈 때나 야 꼭 잡아,
이런 얘기를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룸미러로 사람 살피는 것도 막 눈치 보면서 뒤에 집사람이랑 애 타고 있으면 그 뒤통수가 따가울 일이 그렇게 많은 차는 아닐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세요. 지금 중간 추월 가속이긴 한데 이럴 때는 좀 느껴져요. 뭔가 살짝의 터보레그가 아니라 이런 펀치가, 얘가 제가 정확한 토크, 최대 토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40 언저리였었거든요. 40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하지만 그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괜찮다. 마사지도 자 5가지나 있는데 이게 꽤 자극이 되네요.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싶은 차들이 대부분인데, 그리고 그게 맞다고 제조사들은 얘기를 해요. 그게 운전자의 완전 노곤노곤하게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, 저도 뭐 그게 맞다고 보지만 얘는 그럼에도 확실히 어떤 좀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. 이거 보세요. 지금 엄청 박지.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꺼진다고. 이 디밍 되는 게 요것만 좀 신속하진 않다.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번 신형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그냥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데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ST라인 말고 상위 트림을 가더라도 7천만 원 언더잖아요. 근데 그건 물론 포드가 전에 뭐 환율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브롱코도 그렇고 막 그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너무 비싼 그런 게 있었다가 이제 약간 좀 정상화됐다고 해야 될까?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, 가격이 큰 메리트라서 시장에서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ST라인과 플래티넘 중에 그래서 뭘 고르면 좋겠냐라고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. 일단 근데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플래티넘이 절대적으로 적어요. 이 ST라인이 뭐 한 80% 70% 되는 터라 나는 7인승 사야 돼, 캡틴 체어 필요 없어 하면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,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고. 아까 그리고 제가 그 살필 적에 2열의 리클라이닝이 ST라인보다 저 플래티넘이 더 조금이나마 소폭이나마 누워서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. 그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캡션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. 네, 아무튼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고맙습니다.